소개해드릴 프라모델은 퍼시픽 림 2탄 업라이징의 집시 어벤져입니다. 1탄이 매니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자 모형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총 4장의 런너와 1장의 스티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R코드가 있는 설문지입니다. 이미 늦었죠. 설명서입니다. 영화 관련 부가적인 설명은 거의 없으며 조립 관련 내용이 줄을 이룹니다. 런너를 개봉하겠습니다. 사출색은 영화의 느낌을 잘 살린 것으로 보입니다. HG란 제한된 크기 내에서 영화에서 보던 거대함과 디테일을 같이 살릴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잘못하다간 전대물 수준의 로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런너의 수는 건프라보다 적은 편입니다. 스티커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퍼시픽 림 1탄이 흥행 정도는 아니어도 7, 80년대 괴수물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구성, 흔히 말하는 오타쿠를 위한 영화로 평가되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괴수와 로봇이 싸우는 것 같은 연출과 특수효과가 가득한 남자의 로망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2탄도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감독을 하려 했지만 전편의 부진이 마니아적인 요소라 본 제작사는 대중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그를 제작으로 내려버리고 촬영도 중국 쪽으로 돌려 북미보단 중국 흥행을 염두한 코드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감독이 구상했던 후속작 퍼시픽 림 마일스트롬은 사라지고 감독이 말했던 한국산 예거와 배우의 등장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준의 한국인 외에는 아무도 모를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영화를 못 만든 것은 아니지만 1탄에서 보았던 거대함이나 육중함은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으로 전편에서 받았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었던 관객에겐 그저 특수효과가 잘 들어간 밋밋한 SF 영화가 되어버린 점입니다. 결국 고질라의 세계관과 콜라보 등의 다양한 기획들이 시도될 수 있었지만 시퀄의 엄청난 실패로 잠재력 있는 세계관 하나가 사라졌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완성입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매번 건프라만 만들다 보니 새롭네요. 전체 구성입니다. 편손 1개, 플라즈마 캐스터, 그라비티 슬링, 체인 소드입니다. 주변에 건물 미니어처를 세우면 더 거대해 보일 것 같습니다. 후면에 거치대를 연결하는 홈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조림만으로도 주요 부분은 색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관절 부분에 드러난 복잡한 기계의 표현도 좋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기에 먹선과 붓을 이용한 부분 도색만으로도 더 멋있을 것입니다. 그래비티 슬링입니다. 오른손에 수납되어 있는 비장의 무기로 사용 시 손이 변형되며 주변 사물들을 끌어당겨 방어 또는 타격을 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플라즈마 캐스터입니다. 왼손에 장비된 무기로 영화에선 옵시디언 퓨리와 싸울 때 쓰고 메가 카이주에게 여러 번 연사합니다. 체인 소드입니다. 1탄 집시 데인저에서 양팔에 달았으나 집시 어벤져에서는 그래비티 슬링으로 왼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1편과는 달리 그 위력이 많이 감소되어 보입니다. HG 건담보다는 큽니다. 양손 무기를 동시에 사용한 적은 못 보았지만 한번 해보았습니다. 1편의 매니아적인 인기로 2편에서도 그 컨셉이 이어질 줄 알았지만 예거들의 개성 약한 디자인과 내용도 평이해진 퍼시픽 림 업라이징. 영화는 실패했지만 프라의 퀄리티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탄의 개성 가득한 예거들을 모형화 해주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흥행 참패로 세계관이 끝난 듯 싶어 아쉽네요. 취미가의 시간이었습니다.